불륜 상대와 같은 동호회에서 마주친 충격의 순간, 당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걸 목격했다면, 그것도 당신이 직접 찾아간 동호회 모임에서,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범한 부부 생활과 취미 활동. 제 이름은 이수진 35세입니다. 결혼한 지 8년 차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었죠. 남편 민준이와 7살 된 딸 지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저는 회계법인에 다니고 남편은 IT 기업의 중간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였어요. 주말이면 지우와 함께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친정 부모님과 시댁을 번갈아 방문했죠. 큰 다툼도 없었고 서로에게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먼저 출근 준비를 하고 저는 지우를 깨워 유치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식사하고 지우 숙제 봐주고 TV 보다가 잠드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저는 결혼 전부터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사진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제 방 한쪽 벽면이 온통 제가 찍은 사진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흑백 사진으로 담아낸 골목길, 비 오는 날의 창문, 낙엽이 쌓인 벤치. 그런 소소한 순간들을 포착하는 게 제 즐거움이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 육아와 직장 생활에 치여 카메라를 거의 손에 들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DSLR은 장롱 깊숙이 들어가 있었고 사진은 그저 핸드폰으로 지우 얼굴 찍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 회사 선배 은경 언니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수진아, 너 사진 좋아했잖아. 우리 동네에 사진 동호회 있는데 같이 가볼래? 나도 요즘 취미 생활 하나 찾고 싶어서. 은경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선배로 결혼은 안 했지만 늘 새로운 취미를 찾아다니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고민했습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흔쾌히 찬성해줬어요. 여보, 취미 생활 하는 거 좋지. 요즘 너무 일과 육아에만 치이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 스트레스도 풀고. 나도 요즘 등산 동호회 알아보고 있어. 우리 둘 다 각자 취미 생활하면서 리프레시하자. 그렇게 말하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전 남편이 정말 등산을 좋아하는 줄 알았죠. 남편은 늘 건강을 챙기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바빠서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첫 동호회 모임은 9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한적한 카페 2층을 빌려서 진행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60대 은퇴하신 분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50대 중반의 자상해 보이는 남자분이었고 부회장은 40대 초반의 쾌활한 여성분이었어요. 신입 회원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진 씨와 박은경 씨입니다. 박수를 받으며 앞으로 나갔을 때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떤 사진 좋아하세요? 카메라는 뭐 쓰세요? 주로 어디서 찍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고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죠. 그날 각자 가져온 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 최근에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찍은 아침 햇살 사진을 몇 장 보여줬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 회원분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사진은 정말 감성적이에요. 빛을 포착하는 감각이 남다르네요. 혹시 전공자세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과 성취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사진을 진지하게 봐주고 칭찬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호회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시간이었죠. 민준이도 처음엔 정말 좋아했습니다. 제가 동호회 다녀오면 생기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어요. 오늘은 어떤 사진 찍었어? 보여줘봐. 관심 있게 물어봐주고 제가 찍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지우를 돌봐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토요일 오후면 나랑 지우는 놀이터 갈 테니까 천천히 다녀와라고 말해주곤 했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배우자의 이상 행동 포착. 변화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실제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건 2월 말이었어요. 여보, 나도 드디어 등산 동호회 찾았어. 다음 주 토요일에 첫 산행 간다.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남편도 자기만의 취미 생활을 갖게 됐다는 게 좋았고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처음 한두 번은 정말 등산을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등산복 차림으로 나가서 저녁 무렵 땀 흘린 채 돌아왔으니까요. 오늘 북한산 100군데 코스 갔다 왔는데 힘들었어. 그래도 정상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좋더라. 피곤해하면서도 만족스러워 보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월 중순쯤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핸드폰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원래 핸드폰 관리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두고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끼워두기도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두고 나온 적도 여러 번 있었죠. 비밀번호도 제 생일이었고 제가 급할 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 받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에 올려두고 자기 전에는 꼭 화면을 아래로 해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심지어 지우와 놀이터에 갈 때도 뒷주머니에 꼭 넣고 갔어요. 여보, 왜 요즘 핸드폰을 그렇게 끼고 다녀? 전에는 여기저기 두고 다녔잖아. 제가 가볍게 물었을 때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어요. 아, 요즘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자주 와서. 프로젝트 마감 시즌이라 놓치면 안 되거든. 부장님이 주말에도 연락하시더라고.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직장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아가는 곳이었고 가끔 야근도 있고 주말에도 연락이 오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더군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지우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야 했는데 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상황이었어요. 남편 핸드폰을 들어 제 생일을 입력했는데 안 열리는 겁니다. 당황해서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역시 안 됐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핸드폰 비밀번호 바꿨어? 내 생일 아니던데. 아, 맞다. 회사에서 보안 교육받고 나서 바꿨어. 좀 더 복잡하게 하라고 해서. 알려줄게. 남편은 새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안 때문이라면 왜 저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회사에서 그런 교육을 했을까요? 4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아침 일찍 등산 간다고 나갔는데 점심때쯤 급하게 민준이한테 연락할 일이 생겼어요. 지우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다음 주로 잡고 싶다며 남편한테도 참석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했거든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몇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등산 중이라 못 받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등산을 가고 있는 걸까? 그래서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토요일이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나온 직원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여보세요, 혹시 민준 씨 계신가요? 같은 팀 직원인 것 같은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민준 씨요? 오늘 연차 쓰셨는데요. 월요일에 출근하실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차를 냈다고요? 연차를 냈다면 등산을 가는 게 맞긴 한데 왜 굳이 제게는 그냥 등산 간다고만 했을까요? 왜 연차를 썼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전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등산 어땠어? 날씨 좋았지? 응, 좋았어. 오늘은 인왕산 갔다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더라. 봄이라 그런가 봐. 남편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왕산에 갔다고요. 연차를 썼다는 말도 회사에 안 갔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전 남편의 등산복을 확인했어요.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고 땀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은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가벼운, 분명 제가 쓰지 않는 향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등산을 갔다면 왜 흙도 안 묻고 땀 냄새도 안 나는 걸까요? 그리고 이 향수 냄새는 뭘까요? 혹시.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토요일 아침 등산 가기 전에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등산복도 깨끗한 걸로 골라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심지어 향수까지 뿌렸어요. 등산 가는데 왜 향수를 뿌릴까요? 여보, 등산 가는데 향수까지 뿌려?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습관이야. 그리고 등산 끝나고 다들 같이 밥 먹거든. 땀 냄새 나면 민망하잖아. 역시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이상했어요. 저는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공동 계좌니까 언제든 볼 수 있었죠. 토요일마다 카페 결제 내역이 있었는데 금액이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였어요. 커피 2잔 값이었습니다. 혼자 마시기엔 많고 여럿이 마시기엔 적은 금액이었죠. 그리고 5월 초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재킷 주머니에서 영화표가 나온 거예요. 지우가 발견해서 저한테 가져왔죠. 엄마, 이건 뭐야? 아빠가 영화 봤나 봐. 최신 개봉작 영화표였습니다. 그것도 이메였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주 토요일 남편이 등산 갔다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왜?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요? 동호회 모임 참가 결정.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사실 확인하는 게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다른 여자가 있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우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카카오톡 메시지였는데 발신자 이름이 산악회-민지였습니다. 오빠, 다음 주 토요일도 올 수 있죠? 짧은 메시지였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지라는 여자. 그리고 오빠라는 호칭. 산악회 사람이라면 등산 동호회 회원이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친밀한 느낌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베란다에서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 태어난 척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했지만 제 앞에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이 등산 간다고 하면 미행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었죠.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등산 동호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 동호회에 대해 좀 더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등산 동호회 어때? 재밌어? 응, 괜찮아. 사람들도 다들 좋고. 몇 명이나 돼? 나이대는 어떻고? 한 20명?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해. 여자 회원도 많아? 이 질문을 할 때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반반 정도? 부부 회원도 몇 팀 있고. 그렇구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네. 등산은 아니더라도 산 아래서 기다리면서 사진 찍을 수 있잖아.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아, 그건 동호회 규칙이 좀 까다로워서 회원만 참석 가능하거든. 보험 문제도 있고. 그럼 내가 가입하면 되잖아. 어차피 나도 운동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여보. 너는 사진 동호회 있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지우는 누가 봐? 남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제 제안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남편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고 제가 그 동호회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남편 몰래 알아내는 것.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집에 남아있던 남편의 등산 가방을 뒤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초록 산악회 마이너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문의 10-XXXX-XXXX 전화번호와 함께 네이버 카페 주소도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네이버에서 그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비공개 카페였지만 가입은 할 수 있었어요.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렸죠. 다행히 당일 오후에 승인이 났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정말 등산 동호회가 맞았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행 후기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원 명단을 확인해 보니 남편 이름도 있었고요. 게시판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한 여자 회원을 발견했어요. 민지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자였는데 프로필 사진은 뒷모습이라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댓글들을 보니 동호회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았어요. 민지님 오늘 너무 예뻤어요. 민지님이 싸온 김밥 정말 맛있었습니다. 민지님 덕분에 오늘 산행 재밌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댓글도 발견했습니다. 민지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엔 제가 간식 준비해 올게요. 짧은 댓글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다른 회원들한테는 이런 댓글을 달지 않으면서 유독 민지한테만 댓글을 다는 것 같았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산행 후기를 보니 사진 속에서 남편 옆에 늘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선글라스와 모자 때문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씬한 몸매에 긴 머리를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민지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사진들을 보면 남편과 그 여자만 따로 찍은 사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에서 둘이 셀카를 찍거나 등산로에서 나란히 걷는 뒷모습을 다른 회원이 찍어준 듯한 사진들. 마치 커플처럼 보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확실히 이상한 관계였어요. 단순한 동호회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자. 직접 보자. 그래야 확실할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이 등산 간다고 하면 저도 그 동호회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신입 회원 환영한다는 글도 있었고 누구나 와서 체험 산행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눈치채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조금 바꿨어요. 남편보다 먼저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보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로 했죠.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이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니. 금요일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산행 가는데 좀 일찍 나가야 할 것 같아. 집합 시간이 평소보다 빨라서. 몇 시에? 9시 반. 보통은 10시인데 내일은 좀 먼 산을 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페 공지를 보니 내일 집합 시간은 역시 10시였거든요. 남편은 일찍 나가서 그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는 거겠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일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8시 반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입더군요. 새로 산 등산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다녀올게. 저녁 때 올게. 현관문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우는 전날 친정 어머니 집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엄마, 내일 사진 촬영 나들이 있어서 지우를 하루만 맡아주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도 운동복 차림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합 장소는 북한산 입구 주차장이었어요.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9시 20분쯤 도착했는데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주차장 구석진 곳에 차를 세우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9시 40분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165cm 정도 되는 날씬한 몸매의 여자였습니다. 웨이브진 긴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예쁘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핑크색 등산복이 잘 어울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남편의 표정, 저는 언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나요?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 신혼 때도 저한테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까운 거리. 남편이 웃고 여자도 웃었어요. 여자가 남편의 팔을 살짝 치며 장난스럽게 뭔가 말하고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는 모습. 너무나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건 진짜구나. 의심이 아니라 진짜구나.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친한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동호회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20명 정도 됐어요. 회장님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출석을 부르고 오늘 산행 코스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죠. 저도 멀찌감치 뒤따라갔습니다. 다행히 등산객이 많아서 눈에 띄지 않았어요. 동호회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라갔는데 남편과 그 여자는 늘 가까이 붙어서 걸었습니다.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중간 쉼터에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들 배낭에서 물과 간식을 꺼내 나눠 먹었어요. 저는 쉼터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오빠, 이거 먹어봐요.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웃으며 김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역시 민지가 만든 김밥이 최고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김밥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남편과 민지만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함, 교감, 그리고 사랑.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경사가 더 급해졌어요. 민지가 힘들어하는 척하며 오빠 힘들어라고 말했고 남편이 자연스럽게 민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 불륜 상대의 예상치 못한 등장. 정상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바위가 있는 전망대였어요.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망대 아래쪽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자,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한 회원이 카메라를 들었죠. 하나, 둘, 셋. 찰칵. 단체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민지는 조금 떨어진 바위로 갔습니다. 둘만의 공간. 남편이 민지의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으려고 했어요. 민지가 남편에게 바짝 붙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찰칵 찰칵.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난 후 남편과 민지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민지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고 민지가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키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짧은 키스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어요. 사랑. 남편은 저한테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저 여자한테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냉정해졌습니다. 아, 이제 확실해졌구나. 이제 확인했구나.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로 걸어 올라갔어요.
다른 동호회 회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남편과 민지는 여전히 그 바위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은 혼자 경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에 회장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동호회 회원이신가요? 아니요, 카페에서 신입 회원 모집한다고 해서요. 체험 산행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늘 마침 날씨도 좋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진입니다. 회장님이 명단에 제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손짓하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체험 회원 오셨습니다. 이수진 씨 인사하시죠. 회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과 민지도 걸어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여보. 남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등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환영한다는 인사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굳어있을 뿐이었죠. 민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민지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역시 예뻤습니다. 큰 눈에 오똑한 코, 작은 입술. 전형적인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는 제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많아봐야 30대 초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반가워요, 수진 씨. 민지가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악수를 받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악수하는 동안 민지의 손을 느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이 제 남편을 만졌구나. 이 입술이 제 남편과 키스했구나. 민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친절했어요. 혹시 제가 누군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눈치채지 못한 첫 접촉과 긴장. 수진 씨, 등산 자주 하세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가끔요. 요즘 운동이 필요해서 시작해 보려고요. 그럼 잘 오셨어요. 우리 동호회 분위기 정말 좋거든요. 다들 친절하시고. 민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동호회 소개도 해주고 다음 산행 일정도 알려줬어요. 정말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민지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과 억지로 대화하는 척했지만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등산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민지 씨는 이 동호회에 오래 다니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어요. 올해 초에 가입했거든요. 아, 그럼 저도 누가 소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남편이 등산을 좋아해서 같이 다니는 동호회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순간 민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아, 결혼하셨구나. 남편분도 등산 좋아하세요? 네, 요즘 등산 동호회 다니고 있어요. 북한산 쪽 동호회인데. 어머, 그럼 혹시 같은 동호회일 수도 있겠네요. 남편분 성함이? 민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박민준이요. 혹시 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창백해지더니 시선이 남편 쪽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민지는 제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기혼자라는 건 알았겠지만 제 얼굴을 본 적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타났을 때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아, 민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우리를 쳐다봤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공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죠.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여기가 당신이 다니는 동호회예요? 세상 참 좁네요. 저도 오늘 체험하러 왔거든요. 우연히 같은 동호회라니. 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연기. 남편과 민지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나올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입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물고기처럼 벌렸다 닫았다 반복했죠. 민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전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웃으면서.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민준 씨 부인이셨군요. 이거 참 좋네요. 부부가 같이 등산하시면 더 좋죠. 민준 씨, 부인분을 왜 진작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지도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책감? 후회? 아니면 억울함?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민지 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민지는 비틀거렸고 옆에 있던 여자 회원이 황급히 민지를 부축했습니다. 민지야 앉아. 물 좀 마셔.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는 상황.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무슨 얘기요?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움찔했어요. 서로의 당황과 감정 소용돌이. 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느 정도 진정한 것 같았어요. 회장님 죄송한데 저 먼저 내려가 봐도 될까요? 몸이 좀. 그래요, 민지 씨. 누가 같이 내려가 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천천히 내려갈게요. 민지는 배낭을 메고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죠. 수진 씨.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지는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슬슬 내려갈까요? 점심 먹을 시간도 됐고.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옆에 서서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다른 회원들과 함께 내려갔어요. 하산하는 동안 남편은 계속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려고 했지만 다른 회원들이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일부러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수진 씨는 어디 사세요? 강남구요. 아, 우리 집이랑 가깝네요. 다음에 같이 산행가요. 네, 좋아요. 밝게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허무함. 여러 감정이 뒤섞여서 정확히 뭘 느끼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1시간쯤 걸어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헤어지려고 할 때 회장님이 제안했어요. 오늘 회식 어때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몇몇 회원들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참석할게요. 그래요?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 꼭 오세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은 빠질게요. 당연하죠. 이 상황에서 회식을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거 차에 타요. 저는 차에 올라탔고 남편도 조수석에 탔습니다. 문을 닫자 좁은 공간 안에 긴장감이 가득 찼어요.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저 여자를 만났냐고요? 2월부터. 사귀는 거예요? 침묵. 대답해요. 사귀는 거냐고요? 미안해. 그 말이 대답이었습니다. 사귀고 있다는 거죠.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거.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퍼서 웃는 건지, 화가 나서 웃는 건지, 허무해서 웃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8년이요. 우리 결혼한 지 8년. 지우도 있고. 그런데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마음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끌렸다고요? 그래서 바람핀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민지는 나한테 관심을 보여줬어. 나를 인정해줬고 나를 필요로 했어. 너는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뭐라고요? 사진 동호회 다니면서 너는 변했어. 나보다 사진이 더 중요해 보였고 나한테는 점점 무관심해졌어. 그게 변명이에요? 내가 취미 생활 한다고 해서 당신이 바람 피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날 격려했잖아요. 취미 생활 하라고 스트레스 풀라고. 그래서 시작한 건데 그게 당신한테 외로움을 느낄 이유가 됐다고요? 그게 다른 여자를 만날 핑계가 됐다고요? 남편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엔 그냥 친구로만 지내려고 했어. 하지만 민지는 달랐어. 나를 이해해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우리 집에서는 항상 지우 이야기, 너의 일 이야기만 하잖아. 내 이야기는 누가 들어줘? 그럼 말을 하지 그랬어요. 말을 하면 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해도 너는 듣는 척만 했어. 진짜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듣는 거였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도 남편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넘긴 적이 많았죠. 하지만 그게 바람필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죠. 부부 상담을 받든 대화를 하든 뭐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당신은 도망쳤어요. 다른 여자한테로.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제 남편이 제 앞에서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끊으려고 했어, 정말로. 근데 안 됐어. 민지 생각이 자꾸 나고 민지를 보고 싶고.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어요. 모르겠어. 사랑인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하지만 민지와 있으면 행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나는요? 지우는요? 너희도 사랑해. 진심이야. 지우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내고. 근데 다른 여자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순 없으니까.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마치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들어가요. 제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우가 없으니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는 몇 살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29살. 6살 어린 여자였군요. 젊고 예쁘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반짝했던 그 여자. 민지는 알아요? 당신이 결혼했다는 거? 응. 처음부터 말했어. 그런데도 당신을 만난 거예요? 응. 더 화가 났습니다.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남편을 만난 그 여자. 누군가의 남편을 빼앗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얼마나 자주 만났어요? 주말에. 토요일마다. 그럼 등산은 안 간 거네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 두어 번은 진짜 등산 갔어. 근데 나중에는 민지랑 둘이 어디 갔는데요?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하고.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제가 지우 돌보느라 정신없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거군요. 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알 수 있었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잤죠?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지우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혼할 거예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하나? 지우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이런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다른 회원들의 의아한 시선. 다음 날 제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동호회 회원인 은경 언니였어요. 수진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SNS에 올린 사진 보니까 등산 갔던데 나한테는 말 안 했잖아. 아, 맞다. 저는 어제 전망대에서 몰래 남편과 민지 사진을 찍어뒀었어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걸 SNS에 올린 건 아니었는데 아마 제 위치 정보가 올라갔나 봐요. 언니, 저 좀 힘들어요. 통화 가능해요? 곧바로 은경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민지와의 만남, 등산 동호회에서의 대면.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은경 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사진 동호회 권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언니. 언니 잘못 아니에요. 민준이가 잘못한 거죠. 그래. 근데 넌 어떻게 할 거야? 이혼? 모르겠어요. 지우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근데 수진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지우도 행복할 수 없어. 은경 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후 등산 동호회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민지가 올린 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동호회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민지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요? 아쉽네요. 건강 문제인가요? 몸 조심하세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지난 토요일 산행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사람들이었죠. 동호회 카톡방에도 조심스러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지난주에 뭔가 이상했는데. 민준 씨 부인이 갑자기 나타나고 민지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 설마? 쉿, 그런 추측은 좀.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짐작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민지 사이에 뭔가 있었다는 걸. 남편도 동호회를 나왔습니다. 카페 탈퇴는 안 했지만 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토요일마다 집에 있으면서 저와 어색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다음 주 산행에 오실 건가요? 아니요, 죄송해요. 사정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지난번에 무슨 일 있었던 건가요? 민준 씨랑 민지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동호회 사람들은 정확히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문이 퍼졌을지도 모르죠. 민준이가 민지랑 바람 피웠대. 민준이 부인이 현장 잡으러 왔었대. 그런 소문들. 제 사진 동호회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은경 언니가 비밀로 하겠다고 했지만 제 상태가 워낙 안 좋아 보였나 봐요. 다른 회원들이 걱정하며 물어봤어요.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남편한테 바람 맞은 여자. 그게 제 새로운 정체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배우자의 해명과 변명 시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요. 지우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준비해온 듯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민지랑 완전히 끝냈어. 연락도 끊고 번호도 지웠어. 동호회도 나왔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다시 시작? 당신이 몇 달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걸 어떻게 그냥 잊고 다시 시작해요? 물론 쉽지 않겠지. 하지만 우리 8년을 함께 살았잖아. 지우도 있고. 이대로 끝낼 순 없어. 그럼 계속 살면서 당신을 믿으라고요? 또 다른 여자 만날지 모르는 당신을? 안 만나. 진짜로.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아.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어요. 나 정말 후회해. 민지 만난 거, 너를 배신한 거 다 후회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제발 여보. 우리 가정 지키자. 지우를 위해서라도. 지우를 위해서.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지우를 위해서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나? 아이를 위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뎌야 하나? 당신은 민지가 생각 안 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답이었어요. 생각나. 솔직히 말하면 생각나. 근데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너와 지우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아직도 민지가 생각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사람 감정이 다 그렇잖아. 만약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에 민지가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알겠네요. 당신도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민지가 다시 연락하면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야. 절대 안 만나.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죠. 근데 당신의 마음은? 당신 마음속에 아직 민지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냉정하게 바라만 봤어요. 여보, 나도 혼란스러워. 민지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그게 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야. 너와 지우가 나한테는 가장 중요해. 그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 그럼 왜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바람을 피웠어요? 실수였어. 정말 큰 실수였어. 한순간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못 이겨서. 나도 변명할 수 없어. 며칠간 남편의 해명과 변명을 들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친정 어머니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수진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니? 다만 한 가지는 말해줄게.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있는 건 평생 못 할 수도 있어. 그걸 각오하고 계속 살 자신이 있니? 어머니의 말씀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어도 잊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것. 평생 남편을 볼 때마다 민지를 떠올릴 거라는 것.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핸드폰을 보고 웃기만 해도 의심하게 될 거라는 것.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말, 공적 장소에서 드러난 진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이혼할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지. 그러던 어느 날 제 사진 동호회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날이었죠.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즘 사진도 거의 안 찍었고 사람들 만나기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은경 언니가 설득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나와.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하는 게 필요해. 결국 모임에 갔습니다. 익숙한 카페, 익숙한 얼굴들. 그런데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신입 회원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지 씨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민지였어요. 남편과 바람 피운 그 민지가 제 사진 동호회에 나타난 겁니다. 민지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다른 회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사진을 배우고 싶어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각자 찍어온 사진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도 신입이라 사진이 없었고요. 휴식 시간이 되자 민지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수진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민지가 뒤따라왔고 은경 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저 좀 혼자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제가 은경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초여름 밤바람이 불었어요. 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용기가 없었어요. 수진 씨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근데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민준 씨가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만났어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왜요? 왜 멈추지 못했어요? 사랑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이요?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전 제 외로움을 민준 씨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인지 몰랐어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전 수진 씨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8년 쌓아온 가정을, 신뢰를, 사랑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알면 뭐해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맞아요. 이미 늦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과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수진 씨를 사랑해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이에요. 저랑 있을 때도 늘 수진 씨 이야기를 했어요. 지우 이야기도 하고,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전 그걸 알면서도 계속 만났어요. 언젠가 민준 씨가 저를 선택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민준 씨한테 가장 중요한 건 수진 씨와 지우였어요. 전 그저 일시적인 도피처였을 뿐이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지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민지 씨도 힘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었잖아요. 기혼남과의 불륜. 민지 씨도 상처받았겠죠. 전 괜찮아요.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셋 다 상처받았어요. 당신도 나도 내 남편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 민준 씨를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제가 유혹했고 제가 붙잡았어요. 민준 씨도 잘못했지만 저도 똑같이 나빴어요. 아니, 제가 더 나빴어요. 용서하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지우를 위해서라도 지우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이 문제와 상관없어요. 죄송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저 이제 갈게요. 동호회도 안 나올게요. 오늘은 그냥 수진 씨를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지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지가 멈춰 섰습니다. 민지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직업은요? 회사 다니고 있어요. 마케팅 일하고 있고요. 가족은요? 부모님이랑 살아요. 언니 한 명 있고. 결혼 생각은 없어요? 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결혼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단지 선택의 문제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오를 거고 당신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예요. 어쩌면 우리 둘 다 내 남편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남편은 나한테도 거짓말했고 당신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우리 둘 다 이용당한 거죠. 아니에요. 전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요, 당신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가겠죠. 저처럼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 씨, 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 절대 안 할 거예요. 맹세할게요. 민지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민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은경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방금 그 사람이. 응. 내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들었어요.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힘들었겠어요? 네,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다른 여자를 만났고 사랑했대요. 저는 그걸 발견했고 지금 이혼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난하는 눈빛은 없었어요. 오히려 동정과 위로가 담긴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네. 모임 어땠어?
민지를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사진 동호회에 나타났더라고요. 저한테 사과하러 왔다면서.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민지한테 연락했어요? 아니, 절대 안 했어. 진짜예요? 진짜야. 맹세할게. 핸드폰 확인해봐도 돼. 남편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확인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민준 씨. 저는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한 달 동안 생각해봤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당신을 볼 때마다 민지가 생각나고 당신이 저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당신은 이미 기회를 가졌어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당신은 그 기회를 버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지우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면접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내세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사세요. 안 돼. 나는 지우 없이 못 살아. 지우를 정말 사랑한다면 지우한테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면서 억지로 함께 사는 부모보다 따로 살아도 행복한 부모가 지우한테 더 좋아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당신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울 이유는 안 돼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8년 결혼 생활의 끝.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은경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아는 좋은 변호사 소개해줄게. 수진아, 힘들겠지만 잘 될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3개월 후.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인정했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됐어요. 지우는 제가 양육하기로 했고 남편은 매주 토요일 지우를 만날 수 있는 면접권을 가졌습니다. 지우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소중한 딸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엔 울었지만 점차 받아들였어요.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어요. 지우 방도 예쁘게 꾸며줬고 저만의 작은 작업실도 만들었습니다. 사진 동호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그곳이 제게 위안이 되었거든요.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했고 제 사진을 응원해줬어요. 어느 날 촬영 나들이에서 벚꽃을 찍고 있을 때 한 남자 회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 사진 정말 좋아요.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커피라도 한 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제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남자는 실망하지 않고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벚꽃을 찍었습니다. 만개한 벚꽃,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아름답지만 짧은 순간.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아름답지만 덧없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변하는 것.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간절한 것. 남편과의 8년도 그랬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사랑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벚꽃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덧없지만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인생도 사진처럼 한 장 한 장 쌓여가는 거겠죠. 슬픈 사진도 있고 행복한 사진도 있고 후회스러운 사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사진들이 모여서 제 인생이라는 앨범을 만드는 거겠죠.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사진을 찍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고 저는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끝이자 시작인 슬프지만 아름다운 그 순간을.